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폐업과 파산의 차이에 관하여 작성한 두 번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폐업과 파산의 기본 차이, 파산관제인 선임과 세금 부담 경감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미지급 임금과 형사책임 등에 관한 파산 절차의 장점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파산 절차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파산관제인이 선임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 집행 위험이 줄어듭니다. 둘째, 세금 부담이 경감되고 조세채권 우선 변제를 통해 과점주주 대표자의 2차 납세 의무 위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일정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 장관, 실무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입니다. 다만 연령과 항목별 상한이 있으므로 개인별 지급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장점은 임금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까지 일정 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영이 악화되면 임금과 퇴직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은 파산 선고 이전의 미지급과 파산 선고 이후의 미지급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파산 선고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업주가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지, 근로자 입장에서 수긍할 만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산 선고 이후의 미지급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제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법률상 임금을 지급할 권한을 상실한 경우라면 그 이후의 체불에 대해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체불제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14일이 경과할 당시 실질적인 지급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대로 그 전에 파산 선고로 지급 권한을 잃었다면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14일이 지나기 전에 파산 선고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4일이 지나기 전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지급 권한을 포함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제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경우 기존 대표자는 지급 권한 상실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천징수 세금 미납과 형사책임입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징수한 세금을 정해진 시기에 납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산 선고가 원천징수 세금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미납을 처벌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정당한 사유를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파산 선고, 경매 개시, 질병 등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체납 경위 금액 기간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파산 절차는 그 밖의 형사 책임에서도 단순 폐업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 문제되는 사기죄, 수표 발행과 관련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 그 밖의 형사 책임에서도 파산에 따라 채무를 정리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과 파산을 선택할 때에는 미지급 채무의 종류와 규모, 절차 진행 시기, 증빙자료 준비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임금, 퇴직금, 세금이 남아있거나 형사 책임이 현실화될 위험이 있다면 단순 폐업보다 파산 절차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폐업과 파산의 차이에 관한 두 번째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